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큼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아공법을 책을 제가 읽어보고 수험생분들과 같이 공유해보면 좋은 내용을 바탕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도 같이 나눠보는 영상입니다. 참고해보시고 수험생들이 도움이 되는 부분 위주로 그냥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같이 공유해보고 싶은 내용은 수험생과 정보, 즉 이 부분입니다. 정보력이 있어야 한다. 한번 읽어볼게요. 필자가 말하는 정보라는 것은 기출문제, 정오표, 개정법령, 최신 판례 등의 자료를 말한다. 학원은 정보력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다닌다 라는 말이 있다. 누가 지어낸 말인지는 모르겠으나 나는 이 말에 정면으로 반대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한다. 보통 우리가 정보라는 게 이제 기초 수험생분들이 학원을 다녀야지만 정보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필요한 정보는 추후에 어차피 다 이제 공지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남들이 모르는 정보라는 게 거의 없어요. 수험 카페에서도 계속 정보는 이제 계속 알려주고 공지도 하고요. 그리고 어떠한 비밀 정보가 있다 하더라도 그럼 그 정보를 들으신 분들이 보통 이제 정보를 공유를 하기 때문에 나만 알고 있는 정보 그런 건 사실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정보는 주체적으로 획득할 수 있어야 한다. 기출문제를 구해달라고 카페에 글을 올려봤자 아무도 구해주지 않는다. 자신이 직접 해당 시험의 시행처를 검색하여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구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하다. 물론 과목에 따라서는 그런 고된 작업 없이 강사의 홈페이지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요즘은 뭐 공기출 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사실 뭐 기출 문제도 각 강사님들이 해설 작업 올려놓은 거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죠. 근데 종종 이제 수험 카페에 가보면은 이제 기초 수험생들 중에서 좀만 찾아보면 알 수 있는 자료나 정보들이 많은데, 이제 그거를 이제 게시판에 올려가지고 남들에게 약간 요청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에게 기동량으로만 들어서 모든 것을 끝내려고 해서는 안 된다. 같이 공부하는 주변 수험생들로부터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수준으로만 정보 획득을 해야 한다. 합격자들 중 가까운 지인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얻는 정보가 가장 안전하다. 합격자들은 면접 스터디, 멤버, 그리고 부처 동기 등을 통해 수험과 관련하여 실속 있는 얘기들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보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아주 알짜배기 정보들을 구할 수 있다. 다음은 강사들의 홈페이지 관련된 부분입니다. 강사의 홈페이지 혹은 인터넷 카페에 각 과목별로 두세 개 정도씩은 가입하기 바란다. 이곳에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들어가서 정보를 구하는 것이 좋다. 그곳에는 적어도 그 과목에 한해서는 아주 요긴한 자료들이 올라온다. 헌법, 행정법, 행정학의 경우 특히 그렇다. 예컨대 추록은 추록을 위한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다. 설사 해당 교재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는 추록도 있다. 근데 사실 이제 강사들 홈페이지 여러분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사들 홈페이지 안에서도 이제 보통 이제 직원분들도 계시고 카페 이제 활동하시는 이제 직원분들이나 그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사실 이제 뭐 타강사 비난하는 경우도 많고, 이제 강사님들의 어떤 교재나 홍보에 대해서 약간 옹호하는 글을 적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 수험생들이 적절하게 잘 구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각종 공무원 시험 커뮤니티. 자, 여기서 보시면은 7급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경우 9급 시험 카페에는 가입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물론 7급 특유의 정보는 7급 카페에서만 얻어야겠지만 9급 카페가 오히려 7급 수업에 훨씬 도움을 줄 때가 많다. 공통 과목의 업데이트 속도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9급 카페가 빠르다. 근데 지금은 이제 사실 9급과 7급의 경계가 별로 없죠. 왜냐면 강사님들의 교재가 이제 9급 뭐 전용, 7급 전용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같이 이제 보통 기초에서 다루니까요.
자, 이 커뮤니티들은 광고는 물론 소위 알바들이 너무 많아. 왜곡된 정보가 도는 경우도 많다. 알바가 글을 올리고 또 다른 알바가 답변을 하는 식으로 해당 글의 주인공을 홍보하는 것이 그 예의다. 필자처럼 수험시장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은 글만 딱 보면 이게 알바의 소액인지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수험 경험이 없는 수험생들은 다 섞게 된다. 사실 요즘에 다양한 수험 카페가 다 학원에서 거의 많이 운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문에 이제 특정 학원 강사들 이제 보통 많이 홍보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학원에서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그 학원과 관련된 이제 댓글도 많이 달고 이상하게 합격수기 보면은 특정 학원의 합격수기가 많죠. 그래서 사실 이제 카페 글에서 저도 이제 보면은 알바 탁탁탁 나요. 왜냐면 댓글에 다는 게 다 비슷한 말투예요, 보면은. 그래서 예전에는 그래도 학원이 운영하지 않고 그냥 수험 카페에서 운영했을 때는 그나마 나았는데 요즘은 이제 특정 학원들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카페에서 활동하는 것도 그렇고 이전에 비해서 많이 활동도 적고 그리고 너무 알바 댓글도 너무 티가 나기 때문에 수험생들 카페 활동을 좀 적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카페들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독서실이나 이제 그런 거 게시글을 올릴 때는 이제 유료로 전환돼 가지고 돈을 내야지 올릴 수 있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요즘 카페들은 사실 좀 정보라는 게 크게 많지 않고 그리고 관련된 댓글 알바들이 글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자, 계속 볼게요. 또 이제 학원들도 이제 사실 이제 배너 광고도 해야 되는데 배너 광고비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배너 광고도 잘 안 하죠.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뭐 인스타나 유튜브나 블로그나 다양한 이제 경로가 있어가지고 사실 카페 활동은 거의 잘 안 합니다. 자, 같은 수험생의 조언은 비판적으로 듣는다. 한번 읽어볼게요. 공무원 시험 관련 커뮤니티에는 많은 질문 글들이 올라온다. 질문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첫 번째는 바로 팩트를 물어보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올해 서울시 구급시험은 언제 치러지나요? 라는 종류의 질문이다. 이런 질문에 대한 리플은 1개가 달리건 10개가 달리건 똑같은 답변이 달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런 질문을 할 것이라면 다수가 하는 그 답변에 대해 신뢰를 가져도 된다. 자, 문제가 되는 것은 팩트가 아닌 견해를 물어보는 경우다. 견해를 물어보는 경우는 이 책과 저 책 둘 중 어느 강사의 책이 더 좋아요? 라든가 시간이 없는데 한 자리 포기하면 안 되나요? 라는 식의 질문이다. 이에 대해 리플이 약 20개 정도 달렸다고 치자. 그런데 이 리플들이 달고 있는 내용은 서로 동일하지 않다. 즉 답변자의 주관이 반영된 댓글이 달린다는 소리다. 질문자는 그 댓글 중 자신의 관점에서 가장 신뢰가 가는 것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은 잘못된 것일 수 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답변자에게 과연 그런 답변을 할 만한 통찰력이 있느냐의 문제이다. 공무원 카페에서 어떤 질문에 20개의 리플이 달린다면 19개가 수험생이 단 리플이다. 합격자는 합격을 하고 그 카페를 떠난다. 절대 그 카페에 상주하지 않는다. 그 19개의 리플에는 심지어 이제야 각 초짜를 뗀 사람이 단 리플도 있을 수 있다. 5년이 넘어가는 장수생이 있을 수도 있다. 즉 답변 자체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설사 그 답변자가 질문자 입장에서 수긍이 가는 답변을 해주었다고 해도 그것은 마찬가지로 오류일 수 있다. 초짜에게는 그 어떤 조언도 최선의 조언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수업에 대해 아는 것이 전혀 없는 갓난아기 상태이기 때문이다. 상식적으로 이제 카페 활동을 하시는 수험생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나 공부를 잘하시는 분들은 본인 공부하기 바쁘거든요. 카페에 가서는 이제 사실 수험 정보는 얻는 게 사실 한정되어 있잖아요. 스터디를 구한다던가 합격수기를 읽는다던가 다들 바쁘게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카페 활동을 많이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수험 카페에서는 이제 카페에 자주 이제 와서 이제 시간을 때우거나 이제 정보를 얻으려는 수험생분들
그리고 댓글 알바, 그리고 학원 관계자. 그래서 사실 이게 유용한 정보가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강사 입장에서 봤을 때도 어떠한 과목에 대한 조언을 줄 때 강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거 수험생들한테 저 도움이 되는 댓글이 아닌데 그런 댓글도 많습니다. 그래서 수험생들이 잘 그거를 선별을 하셔야 돼요. 질문에 대한 답변뿐만이 아니라 특정 수험생이 무슨 과목을 이렇다라고 평가해 놓은 글은 설사 있더라도 항시 비판적인 시각에서 읽어야 한다. 맞는 소리라면 왜 맞는 소리인지 생각하며 읽어야 한다. 합격생이 무슨 과목을 이렇다라고 말해도 의심이 가는 마당에 하물며 수험생이 내린 결론에 대해 수험생끼리 왈가불가하는 것은 그리 구경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시간에 합격 수기를 찾아보거나 공부를 하는 게 낫다. 수험 학적 오류의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보통 이제 수험생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합격생들의 영상이나 동영상 유튜브나 이제 공부 방법을 많이 참고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도 이제 사실 이제 합격생들 동영상도 많이 참고하지만 저는 이제 강사님들 영상도 많이 보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제 학생분들 수험 상담이나 학습 계획 짤 때 저도 그 과목에 대한 걸 알아야 하기 때문에 저도 많이 봐요. 그런데 합격생분들의 어떤 학습적인 정보가 강사님들이 말해준 거에 대해서 중요하다 말했던 부분들을 이제 보통 반복해서 말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더라고요. 즉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만약 학습적인 정보를 원한다고 하면 그 과목에 한해서는 강사님들의 약간 좀 조언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끔씩 유튜브에서 뭐 이렇게 합격생들 영상을 보면 댓글에 이제 선생님들이 뭐 이런 거 공부 어떻게 하나요? 이런 거 공부 어떻게 하나요? 물어보는데 사실 강사님들의 뭐 OT 영상이나 뭐 공부법 영상이나 보면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것도 한번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합격생분들이 하는 말이 거의 강사님들이 하는 말에 거의 보통 재탕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강사님들이 전문가니까. 자, 계속 볼게요. 자, 수험생 커뮤니티에서 팩트가 아닌 견해를 물어보는 질문은 해보나 마나인 경우가 많다. 아무리 그럴듯한 답변일지라도 그 답변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수험생이 물어봤자 다 거기서 거기라는 소리다. 자, 고수들은 카페에 들락날락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거의 대부분 공부만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더군다나 답변을 한 사람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 길이 없다. 물어볼 수도 없는 노릇이다. 논리적인 근거 없이 그저 그런 주장만 해대고 있는 수험생들이 리플을 달 가능성이 높다. 네. 자, 이제 마지막이네요. 시행착오를 학습할 가능성이 있다. 자, 이 부분도 한번 좀 읽어볼게요. 만약 당신이 각종 수험생 커뮤니티의 팩트가 아닌 견해를 찾기 위해 들어갔다면 합격 수기 등에서만 정보를 구하는 것이 현명하다. 심지어 강사에게 물어볼 때도 조심해야 한다. 강사들은 그 과목에 있어서만 전문가이기 때문이다. 강사들은 전체 과목 중 그 한 과목을 위한 답변이 아니라 오직 그 한 과목만을 위한 답변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영어 강사지만 제가 공부법을 많이 참고하고 이제 많은 영상들 참고하고 강사들 영상 참고하는 이유가 저는 이제 학원에서 이제 전 과목을 다 제가 학습 계획을 다 짜주고 학습 상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만큼 공부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특정 과목에만 너무 집중해서 공부하게끔 이렇게 권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영어 강사에서 영어 중요합니다. 영어를 많이 하세요. 그럼 다른 거면 다 밀리거든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도 만약에 어떠한 과목에 대한 정보를 얻을 때 좀 이렇게 골고루 좀 정보를 좀 많이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합격 수기에서 구하는 정보가 그나마 안전하다. 자, 이 부분 마지막 읽어볼게요. 견해는 합격 수기에서 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그나마 그 합격 수기조차 비판적으로 읽어야 한다. 자, 합격 수기를 왜 비판적으로 읽어야 하는지 한번 볼까요? 합격 수기에도 오류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시행착오를 합격의 기술인 양 설파하는 수기도 분명히 존재하는 까닭이다. 특정 강사를 이것이 옹호하는 수기들도 간혹 발견된다. 합격 수기조차 다 믿을 수 없어서 가려가면 읽어야 하는 판국에 하물며 인터넷 카페에서 자신과 똑같은 처지에 있는 수험생들에게 무엇이 더 낫냐 질문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비합리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
여기까지 한번 잘 읽어봤고요. 사실 합격 수기 같은 경우도 이제 저도 합격 수기를 많이 읽어보지만 물론 좋은 합격 수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특정 이제 합격생분들은 본인이 시행착오 한 거를 합격의 요인이라 생각하고 적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수험생들이라면 크게 상관은 없지만 판단을 못 하시는 분들은 저 합격생이 이렇게 공부했을까? 나도 이렇게 공부해야지 라고 그냥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여러분이 합격 수기를 읽을 때는 중요한 거는 약간 이런 것 같아요. 그 합격 수기를 쓰신 분이 어떤 취지에서 그렇게 썼는지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취지를 이해해가지고 수험 스타일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본인의 수험 스타일과 맞는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은 활용해보고 이 부분 나랑 잘 맞지 않겠다. 그런 부분은 약간 좀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뭐 유튜브도 그렇고 블로그에도 특히 막 교재 리뷰나 그런 거 보면은 막 체험단이나 막 이벤트성으로 이렇게 쓰신 글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좋은 점에 대해서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교재나 강의에 대해서 그것도 결국 이제 홍보처거든요. 제가 이제 보통 영어 교재 리뷰를 하는 이유가 이제 저는 강사니까 이제 수험생들이 어떤 특정 영어 교재를 본다고 하면은 물론 그 강사님들 그 교재 활용법을 이제 제시하지만 저도 만약에 그 교재를 본다 했을 때 장점은 어떤 점이 있고 아쉬운 점은 어떤 점이 있는지 또 그 교재를 본다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좋은지도 저도 이제 객관적으로 적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 참고해 보셔가지고 유자쌤은 이 영어 책을 영어 교재를 수험생들에게 활용하라고 했을 때 이런 점에서 이렇게 활용하라고 하는구나. 그 부분 한번 참고해 보시고 본인과 도움이 되는 부분 위주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수험생과 정보 관련 부분 한번 읽어봤는데요. 수험생들이 어떠한 정보를 알아볼 때 약간 좀 비판적으로 좀 보는 연습이 아니죠. 비판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과 잘 맞는 부분 위주로 참고해서 공부 계획을 세우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련돼서 읽어봤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